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인간입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까? 10,000명만 평등할 뿐입니다. 같이 삽시다. 그리고 같이 잘 삽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 진보정당, 대한민국을 실제로 움직여온 수많은 투명인간들을 위해 존재할 때 그 일말의 의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도 그립습니다. 재치 있는 입담, 쉬우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비유로 진보의 지평을 넓힌 정치인,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일주기가 곧 돌아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의 마지막 비서실장, 김종철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노회찬 의원의 마지막 비서실장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네. 소개는 마음에 드나요? 뭐 사실은 좀 과분하죠. 그러니까는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이제 네.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임팩트가 있고 네. 그게 좀 이렇게 큰 의미로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사실은 제가 뭐 직함은 비서실장이었지만 예. 그 노회찬이라고 하는 그 리더와 함께 그분의 정치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많이 예. 있었고, 근데 이제 뭐 비서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초대도 받고 또 그리고 이제 노회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 좀 과분하고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의원님과 인연이 오래잖아요. 언제 어떻게 만나서 만나셨죠? 제가 2000년부터 이제 민주노동당에 원래는 권영길 대표 비서로 출발을 했는데 예. 그 언론 사업을 직업이 비서가 되시겠어요? 비서실장 비서. 아, 그거랑 지금도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이시고. 예. 근데 이제 예. 중간에 대변인을 몇 차례 해가지고 예, 대변인 했고. 그 소개가 이제 예. 굉장히 많은. 예. 근데 가장 중요하게는 2004년 민노당 그 13% 네. 받아서 노회찬 의원이 김종필 의원 떨어뜨리고 그 국회에 입성했을 때 예. 그때 노회찬 의원이 선거대책위원회 그 위원장, 선대위원장 그리고 제가 대변인을 했습니다. 예. 그때 인연이 됐고 예. 제가 이제 민노당에서 2006년 서울시장 후보 나갔을 때는 예. 이제 노회찬 의원이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을 예. 맡아주시고. 예 그리고 예. 2010년에 진보신당으로 좀 이렇게 됐을 때는 예. 진보신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노회찬 의원이 하셨고 예. 저는 그때 노회찬 의원 대변인을 했고 예. 이렇게 좀 하다가 좀 이렇게 당이 갈라져 있다가 2016년에 예. 정의당이 국회에 이제 다시 등원하고 할 때 예. 원내대표를 노회찬 의원이 하시고 제가 이제 비서실장을 해서 다시 같이 합시다 하고 네, 이렇게 네. 손을 땡겨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제 기억에 2004년에 열석이었던가요? 예 열석이었습니다. 열석. 2004년에 원내 지출하면서 열석이어서 그때 제 기억에 2008년에 제1야당이 되고 2012년에 집권하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짰었는데 네네. 그때에 비하면 좀 늦춰졌어요. 그렇죠. 그 중간에 이제 가장 큰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제 예. 민주노동당이 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분당되는 예. 사건이 있었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이제 많은 것이 뒤로 늦춰지고 그렇게 되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제가 좀 예. 우스갯소리지만 좀 마음 깊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떤 정당이든 이렇게 내부 갈등과 분열과 이런 소지가 다 있거든요. 지금 뭐 바른미래당, 그렇죠. 예, 평화당 예, 예. 마찬가지 모두 다 그렇지만 그것을 딛고 이제 모든 정당은 이제 정말 각고분투 노력을 예. 하는데 집권이나 우리 당이 앞으로 나가는 거는 항상 다른 당이 망해서 상대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예.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예. 다시 이제 노회찬 의원 얘기로 돌아와서 노회찬 없는 1년을 지내셨는데
빈자리를 느끼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언제 그런 생각들이 들었나요? 아, 그거는 뭐 계속 그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예. 많이 들죠. 특히 이제 제가 노회찬 의원 이제 원내대표의 이제 비서실장 하는데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예. 그 노회찬 원내대표의 대국민 메시지를 이번에는 뭘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예. 거를 좀 제가 담당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써드리는 것보다 예. 노회찬 의원이 그걸 숙지하고 가서 음. 이것을 자기의 언어로 뭔가 이렇게 팍 터치는 게 예. 아주 국민들한테 확 이걸 가져다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삼겹살 이런 거, 네네. 삼겹살 불판을 불판 같은 갈아엎자. 거. 예, 예. 아, 예. 물론 삼겹살 예. 불판은 제가 예. 좀 아이디어를 드린 거긴 예. 한데. 근데 그거 말고 예. 그 어떤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 또 순간적으로 이게 쟁점이 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걸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다 해서 하는 말씀들이 예. 그 굉장히 이렇게 그 반응이 커요. 예. 울림이 크고. 음.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윤소아 원내대표의 예.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항상 그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쓸 때마다 이런 경우는 노회찬 의원이면 뭐라고 국민들에게 이걸 설명하고 속 시원하게 지금 해줄까? 은근히 윤소아 대표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윤소아 대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예. 지금 좀 국민적 정치인이 되셨어요. 예. 은근 제 자랑을 하는 거죠. 노회찬 의원의 그 촌철살인은 참 그리워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읽고 메모를 굉장히 꼼꼼히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예전에도 좀 과묵하신 편이거든요. 예. 실제로는 개별적으로 만나보신 분은 90%는 노회찬 의원이 듣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저 만나서는 안 그러던데요. 잘 아시니까 그런 거예요. 편하시니까 그런 예. 건데 그게 잘 모르고 이제 좀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러 오신 분들한테는 한 90%는 듣고 10%를 자기가 요약하고 이렇게 좀 중간 예. 정리를 하는 그런 예. 스타일이고, 그리고 옛날에 청주 교도소에 이제 그 이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노동운동 과정에서 이제 투옥됐을 때는 예. 나는 책을 읽어야 되니까 워낙 면회도 많이 오니까 나는 예. 좀 독방으로 보내달라. 어허. 그리고 면회도 좀 가급적 좀 덜 예. 와달라. 이러면서 굉장히 예. 많은 책을 읽고 예. 그런 게 기반이 되니까 그런 어떤 촌철살인이 나올 수 있었다고 보여져요. 이제 그렇게 그리워하는 순간, 그리고 의원님이 계셨더라면 어땠을까를 그럴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뜻하지 않게 노회찬 이름이 소환이 되거나 원치 않는 순간에 막 등장하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최근에도 윤석열 네네.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떠세요? 그날은 저희 당이 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열이 받았죠. 막 분이 네. 터져서 저희 당 이제 정호진 대변인이 예. 그런 정치 몰입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게 아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입을 다물라 막 이런 정도로 했는데 울컥울컥하죠. 사실은 제가 노회찬 의원을 이제 여러 면에서 되게 그 높게 치고 또 예. 물론 이게 이것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근데 제가 가장 마지막에 이분한테 높게 이렇게 존경스럽게 평가하는 거는 이분은 최소한 자기가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예. 스스로 부끄러울 때 책임을 졌던, 거의 한국 정치사에서 몇 손가락이 나오지 않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을 갖다 이렇게 폄하하고 말도 안 되는 그 팩트도 틀린 얘기를 하고 하니까 좀 정말 많이 분노가 있었죠. 근데 황교안 대표도 첫날 그 당선된 뒤에 정의당 인사 가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예.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는 예. 개인적으로 또 친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친하지는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 고등학교 동기였는데 여하튼 그래도 그 죽음에 대해서 서거에 대해서 되게 당연히 이게 인간적인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사려 깊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요새 망언, 이 막말 이게 좀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유한국당의 습관성 망언에 대해서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제가 만약에 그걸 알면은 제가 언어의 마술사가 돼 있었을 것 같은데 어렴풋하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 당시에라고 뭐 망언이나 막말이 없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래요. 네. 제가 이제 그 국회에서 이런 걸 좀 보고 있으면 좀 한심한데, 음. 근데 저 한국당의 저런 그 망언이나 극단적인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정신을 예. 한국의 어떤 극우 어떤 세력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음. 그것은 한국의 합리적 보수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예. 있는 현실. 예. 심지어 그 한국 그 어떤 보수 학계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인물이 뉴라이트 창시자라고 하는 예. 이영훈 교수마저도 보수 지식인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것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이렇게 전복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 뭐 그 지식인 선언의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이 자유민주주의 깃발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밀고 나가야 되고 더 나아가 중국 대륙에까지 이 자유민주주의 깃발을 꽂는 것이 우리 한국 보수의 임무이다.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저는 황교안, 나경원 이런 그 분들 포함해서 한국당의 그 내노라는 정치인들이 정신을 지배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막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에 대한 막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회찬 의원을 그리워하고 당시에도 서거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애도하고 슬퍼했잖아요. 그게 특정하게 진보 정당 정치를 지지하는 사람들, 정의당 지지자들만은 아니었거든요. 네. 합리적인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다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기들 저런 막말과 망언들은 자기들의 땅을 좁히는 것 같아요. 네. 노회찬 재단 홈페이지에 예. 가보시면은 이제 네. 온라인 추모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글을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예. 작년 7월에 이제 돌아가고 나서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거기 그런 글이 있어요. 예. 그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며칠 갔는데 갈 때마다 택시 기사분이 저걸 안 받았다. 예. 그러니까 모든 택시 기사분이 진보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그 국회하고 세브란스 병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예. 여기 그 노회찬 의원 그 장례식장 아니냐. 그래서 음. 내가 맞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그 사람은 단돈 잠깐만. 예. 단돈 얼마라도 이렇게 네, 책임지는데 수십억 해먹고도 그냥 그러니까요. 그런 일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랬군요. 잠깐 울컥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하나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노회찬 의원과 좀 각별한 의원이 있는 분 한 분 모셨습니다. 국회 청소노동자시고요. 김영숙 국회 환경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희가 노회찬 의원님을 따로 떼놓고 우리 국회 청소노동자들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2016년도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그 노조 사무실하고 휴게실 퇴거를 하게 생긴 그 시점에 의원님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저희를 초대를 해서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저희가 뭐 이런저런 애로사항도 듣고 뭐 당신이 좀 도와줄 일 없냐 그래서 그렇게 여쭤보셔서 저희가 이제 그때는 막 그 말씀이 너무 저희들한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다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조 사무실하고 휴게실도 번듯하게 좋은 곳으로 옮겼고 저희 노조 사무실도 퇴거 당하지 않고 새롭게 이제 사무실에서 지금도 노동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순간순간이 많이 생각이 나고 그 황망한 일을 겪고 나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알 수 있었지만 그동안에는 이제 저희가 가까이서 뵙는 의원님 그냥 또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의원님 그 정도만 저희가 알고 있다가 그분의 그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저희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는 해야 되겠다 하는 불현듯 그런 그 마음이 27일 날 저희가 이제 새벽에 근무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시간이 되는 우리 여성 근로자들 위주로 해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 일들이 있고 또 여러 말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의원님과 지금 저희들의 처해 있는 그 뭐 동지, 저희는 동지라는 얘기를 참 많이 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의원님이나 저희나 우리 대한민국 그 곳곳에 사회적인 약재들을 좀 살피고 그리고 또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고 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이나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함께 나아가면 정말 정의롭고 평화로운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제 저 김영수 위원장이 설명하신 대로 네. 그 저희가 그 정의당이 국회 입성하고 나서 원내대표 이제 당선되시고 나서 제가 비서실장 할 때 네. 처음으로 한 행사가 저기 그 청소노동자분들 쫙 모아 불러 네.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네. 그 어떤 정당이나 어떤 의원도 그런 걸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좀 이렇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의미 예. 그런 의미로 좀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6411번 버스에 예. 타셨던 분들일 텐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접해주거나 인정해주는 그런 분으로서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일 이후에 저기 그 국회에서 그 청소노동자분들을 뵈면은 예. 저희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세요. 요새도 종종 아, 만나세요? 아니 이게 뭐 따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오며 가며 계속 오며 가며 예. 인사할 때. 예. 그 원래 이제 제가 국회에 가서 보니까 이 청소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직원들이나 의원들 예. 이런 분들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애정의 강도,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직접 보고 막 웃으면서 하는 저희한테는 그러신다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형식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예. 하는 그런 식이에요. 김혜숙 위원장님 말씀 중에 사회적 약자를 살피는 그리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 진보정당에게 그런 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정의당 내부 소식 좀 여쭤볼 텐데 젊은 노회찬이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 이제 성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뭐 이제 우리 당 이제 이전 지도부였던 심상정 대표가 지금 됐지만 예. 이정미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친근하고 예. 그리고 따뜻하고 그리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전문가다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고 윤수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원래 이제 그 목포면은 굉장히 좀 그 끝에서 예. 서울까지 먼 거리에서 이제 오셨는데 거기 상대방이 박지원 예. 그 민주평화당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호남 자체가 민주당이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 최근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예를 들면 호남이라는 지역의 특성으로 볼 때 한국당에 대해서도 저렇게 이렇게 민주당처럼 뜨뜻미지근하게 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할 말을 하고 물론 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으로서 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어서 좀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윤수아 의원이 굉장히 이렇게 인지도나 지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경쟁자가 두 분 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고정 출연자네요. 아 그러네요. 심상정 대표 말씀하셨으니까 지난주에 당선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의당 당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심상정을 다시 불러들인 건데 네. 그 거기에 깔려 있는 당원들의 마음, 바람 이거는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뭐 상대로 나오셨던 양경규 후보도 훌륭하신 분인데 근데 이제 가장 당원들이 생각했던 것은 저분이 훌륭한 건 알겠으나 국민들이 알아볼까? 인지도. 그렇죠. 국민들이 일단 인지를 해야 그 다음에 호감이 형성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당을 더 이렇게 내년 총선에 성장시키기는 조금 부족일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선거에서는 심상정 그 대표에 대한 굉장히 큰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흔히 노심정당 그렇게 불리다가 노회찬 대표 서거하시고 나서는 사실은 원탑이 이제 심상정 의원이 되셨잖아요. 근데
이정미, 윤수아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음. 성장을 하셨고 예.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내년도에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돼서 더 많은 예. 그 어떤 대중적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면 예. 국민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도 아 진보 정치에도 저런 다양한 분들이 있고 나 같은 아니야 이거는 뭐 그런 얘기도 좀 해야죠. 뭐 저는 예. 그런 걸 더 노력을 예. 해서 해야 될 입장이고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성장하면 국민들 입장이나 음. 그 누굽니까 그 당원들 입장에서도 와 우리 팀에 이렇게 좋은 선수들 예.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예. 축구 팀이 되는구나 우리는 지금 축구 팀을 구성을 못 하거든요 예. 이게 무슨 정치라는 게 양궁처럼 혼자 열심히 혼자 막 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팀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팀워크 맞추고 필요한 경우 패스도 해주고 뭐 이런 그 굉장히 이렇게 협동이 필요하고 많은 선수 특별한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년에 등장했을 때 아 이제 우리가 우승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국회 상임위원회 한 명씩은 그렇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 지금 정도는 그 상임위원회가 해야죠. 13개인데 어쨌든 축구 선수 비슷하잖아요. 아. 지금 축구팀을 못 만들어요. 예. 아직 정의가.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선거제 개편 이것도 노회찬 의원님의 평생 수건 그렇습니다.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 번 정치개혁도 강조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그 사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두 군데 중에 우리가 정개특위를 맡겠다. 네. 그리고 홍영표 전 원내대표인가요? 네, 원찬 원내대표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내년 4월 총선 때 바뀐 선거제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아직도 그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데 걸림돌들이 많은데 중간에 걸림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예. 크게 보면은 제가 지금 예측하는 거는 제가 이런 거 좀 요즘 잘 맞추거든요. 예. 그 여기 한겨레 성한용 그 선임 기자님 예. 하고 이제 이거 패스트트랙이 정개특위 뭐 통과할 것 같으냐 그래서 저는 된다고 했고 성한용 선배님은 어려울 거다 했는데 일단 제가 맞췄습니다. 예, 성한용 기자 이거 방송 보고 있으면 의문의 일패인데요. 아니 지난번에 한번 따로 뵀을 때도 예.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70% 이상 네. 됩니다. 근데 다만 현재의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래는 그 정당 지지율이 국회의석에 100% 반영되는 게 좋은데 예. 현재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예. 주은 연동형이라고 그래서 약 제 계산으로는 한 65에서 67% 정도 반영이 되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10%면 30석인데 예. 대략 20석 정도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비례대표제로 현재 올라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은 약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정도라도 이 정도도 굉장히 좋은 건데 예. 그거보다 약간 후퇴될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 음. 내외에서 이렇게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슷해지는 그러한 쪽으로 약간 후퇴할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어쨌든 과거처럼 민주당 아니면 한국당 딱 두 군데만 찍어야 되는데 예. 나머지는 사표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사라질 수 있는 예. 그런 지금보다는 제도죠. 훨씬 진전된 현행 제도보다 예. 훨씬 진전. 예, 제도 하에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못 치르게 되면 선거 뒤에 와서 한번 추궁을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질문도 하나 드릴게요. 정의당에서 인지도가 높은 축에 들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여러 차례 선거도 출마를 하셨고 지역구가 서울 동작을이죠? 네, 그 말 많고 탈 많은 네. 동작을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쟁자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내년에도 혹시 그러면은 출마하십니까? 네, 출마할 예정입니다. 네, 출마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네, 네. 이번에는 어떻게 결과가 좀 달라집니까? 뭐 가봐야 알겠지만은 네. 일단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패스트트랙 문제로 그때 4월달에 그 막 불법 폭력 네. 저지르고 막 이은재 의원이 국회 직원 막그 협박하고 팩스 뺏고 네. 이런 그 과정의 총책임자거든요. 그 저는 법이 이것을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타격과 출마를 못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출마를 못하거나 예. 아니면은 출마하더라도 저 사람 당선되더라도 예.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텐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실제로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폭력 사태는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총지휘한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왔을 때는 이제 뭐 나경원 원내대표를 이기기 위해서 의원이 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복잡한 문제지만은 선거법이 통과가 되면은 나경원 의원이 낙선해도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흔히 말해서 이제 석패율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내년부터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일부 바뀝니다. 그 중에는 지역구에서 득표수가 높은데 상대 후보에 대해서 좀 아쉽게 낙선한 사람들이 그 이제 구제를 받는 제도가 시행이 되거든요. 이번 선거법이 통과되면.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것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그럼 나경원 대표가 선거법 바꾸기 위해서 꽤 노력을 좀 해야 되겠네요. 실제로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이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자유한국당도 석패율은 찬성한다. 그런데 왜 연동형을 못 받느냐 물어봤더니 대한애국당 때문에. 지금은 이름을 우리 공화당으로 바뀌었죠. 예.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예를 들면 공천 뭐 이렇게 공천 뭐 이렇게 탈락을 시키거나 했을 때 그쪽으로 몰려가고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 그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이 굉장히 당세가 커질 수 있고 오늘도 2.5%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떨어진 사람들 공천 떨어진 사람들이 글로 몰려가고 또 각 지역에서 나도 구제받아야겠다고 가게 되면은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석패율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자기도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패율로 떨어뜨리게 되는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냐는 게 또 변수 아닌가요? 그런 면도 있으나 제가 크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국회에서 보는 한국당은 그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제가 많지만 참 제가 봐도 얄밉고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전체적으로 의석을 줄이고 그 영향력을 줄이는 것에 우리가 큰 틀에서 좀 바라보고 그러면서 정치를 바꾸는 게 중요하겠다. 어쨌든 나경원 대표가 더 이상 그 궤변과 그리고 또 어쨌든 한국 정치를 후퇴시키고 그런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노회찬 재단이 정한 공식 추모 기간이죠. 다음 주 일요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주요 추모 일정 어디로 가서 어떻게 추모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자료를 간단하게 가져왔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그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추모 행사 그 기간이 나와 있고 그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 노회찬 재단 죄송합니다. 왜 자꾸 그래서 두 군데로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정의당 홈페이지와 노회찬 재단 홈페이지에 오시면 볼 수 있고요. 노회찬 재단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거기 다양한 활동과 그리고 노회찬 재단 가입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5,000분이 좀 넘게 가입하셔 있는데 더 많이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큰 행사는 지금도 전태일 그 재단에 전태일 그 어디죠? 그 전태일 기념관에서 그 추모 미술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보셔도 저희도 한번 썼죠. 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11시 마성 모란공원 노회찬 원내대표 그 묘지에서 추모제가 있고 4시부터는 고려대학교 인천기념관에서 마찬가지로 추모 공연이 있습니다. 많이들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봬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